대만 파운드리는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미국이 안심하고 물량을 맡길 여건이 안 됨. 조만간 미국 첨단 기업들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물량들이 삼성으로 옮겨올 것은 불문가지.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공급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는 원자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물가 상승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선박까지 다양한 제조업을 통해 국민들의 일자리와 국가 경제의 밑바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제외하면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이런 기술력은 세계 최강 대국 미국마저도 다른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한국에 방문하게 만들었는데요. 몇 시간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첫 아시아 방문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하며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부터 현대자동차까지 다양한 첨단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일본과 대만의 현지 반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일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면서 머지않은 미래 중국이 핵 항공모함을 진수하며 군사력을 완성시킨 뒤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지난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외교적으로 밀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산 하푼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 그리고 F-16V 전투기 등 수십조 원 이상의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미국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밑바탕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중국이 자국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버블 경제 속에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고 머지않아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1985년 미국 주도의 플라자 아베 이후 일본의 성장세는 급격히 꺾이며 30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깨닫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새롭게 취임한 총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미국을 찾는 등 대미 저자세 외교를 통해 일본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새롭게 부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제일 먼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전임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이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며 기시다 후미오의 방미를 거부하고 온라인 화상회담으로 일정을 대체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애타게 미국을 방문하려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이 미국의 첨단 기업들과 손잡고 완전히 공중분해되어버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게 밀리며 처참히 무너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해외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로비를 통해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최첨단 2나노 미세공정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고, 해당 연구 개발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과 미국의 기업이 합동으로 진행하되 연구 개발 비용은 일본 정부의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지원하려는 보조금 규모는 대략 6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미국 러몬드 상무장관은 긍정적으로 회답하며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공생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양국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 시스템을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을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왕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하는 걸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일석이조라며 일본과의 프로젝트에 긍정적으로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해외 기업들에게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일본은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미국 첨단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이런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 우선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국제관계에서도 한국보단 일본이 우선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가장 먼저 일본 방문을 하도록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우선 방문을 보기 좋게 거절하며 한국을 택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방문 이후에 일본에서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방문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에게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거에서 꽤나 놀란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을 보고 더욱 크게 놀라버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미국과 유일한 기술 동맹국으로 한국이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투자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80조 원가량을 미국에 투자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최장 30년의 세금 혜택과 환급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고 실제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은 20년 동안 낸 세금의 90%를 돌려받으며 20년 동안 9천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은 2022년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반도체 업계를 위해 500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2분기 안으로 통과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돕느라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이 완전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이 실현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이 수준 이하이기에 단기간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당국의 반도체 지원금이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삼성과 같은 반도체 업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6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에 비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일회성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작 6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인데다 단기간에 정부 지원금만 받고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시간 전 한국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의 유일한 반도체 기술 동맹국은 한국뿐이라는 사실도 일본에게 상당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일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사례는 흔치 않으며 특히 철강이나 조선업 등 노동 집약 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에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입장이 곤란해지면 일본과 한 배를 탄 대만 역시 곤란해지는 처지에 놓입니다. 대만은 일본 내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본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머지않아 대만 TSMC의 파운드리 분야도
한국에게 따라잡힐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는 이들은 보통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 것이 관행이지만 어제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종이 대신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반도체 웨이퍼의 나노수가 3나노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대만 측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TSMC보다 약간 뒤처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랜 기간 삼성이 이를 갈고 가까운 3나노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TSMC를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미세 공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GAA 공정을 도입해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TSMC의 같은 3나노 공정은 기존과 다를 바가 없는 핀팻 공정으로서 성능과 수율 면에서 TSMC의 3나노보다 삼성의 3나노가 훨씬 좋으며 기술적으로도 6개월가량 앞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존의 삼성전자는 랜드플랫이나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TSMC의 주력이던 파운드리 분야를 시작한 지는 이제 고작 10년가량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TSMC가 세계 1위하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낸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대만 TSMC의 기술력을 6개월가량 압도하는 게 현실이 되어 대만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만은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근이 20년 만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은 한국을 경계하며 한국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이 있지만 대만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무런 경쟁력 있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기 위한 일본과 대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며 한국은 미국과 유일한 기술 동맹국이 되었다는 소식에 청중의 일부 의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초고정밀 검사, 테스트 장소를 각 시도별로 많이 맹글고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만들고 양성해야 해. 미국의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조건은 명확하다. 대만은 한 개의 파운드리 분야, 일본은 전 분야의 쇠퇴와 몰락.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분야 반도체, 전기, 수소차, 선박, 방산 등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 선전하고 있고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추구하고 있고 여러 전쟁을 통한 혈맹 관계다. 지진나면 반도체 제조를 못하는데 왜 일본에다가 공장을 짓냐. 조금만 흔들려도 안 되는 게 반도체 제조인데 쯧쯧. 어차피 일본은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잦은 지진 때문이라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인데 3나노 웨이퍼면 금보다 비싼 거 아냐. 아깝다 저 웨이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